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인플레 정점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목소리가 정점이 아직은 아니라는 쪽에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하고 고용 증가세가 조만간 한꺼번에 정점을 찍을 거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CNBC 8일자 회견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인플레가 진정되는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리스크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게 아주 분명하다. 그리고 70년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침체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크다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은 이익 전망하고 실적 기대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부 위험을 헤징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TD증권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5월 CPI를 연율 한 8.4%, 그러니까 지난달이 8.3%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인플레가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갈 거다 했고요. 그런 이유가 좀 재정 정책 약화라든가 공급 제약 완화 그리고 유가 반락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둔화될 것 같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견고한 탄력이 유지될 거라고 봤습니다. IMF 제1부총재도요. 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온라인 회동에서 미국 인플레가 상당 기간 연준 목표치 이제 2%인데 지금 참 2%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거를 훨씬 웃돌 거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치의 디앵커링, 이게 이제 고정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리스크가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플레하고 고용 증가세가 한꺼번에 정점을 찍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RSM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지금 물가하고 고용 간의 유감스러운 상관관계가 관측된다. 그러면서 물가는 경기 과열로 상승한 반면에 고용은 조금 약화하는 그런 대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용이 지난해 월 평균 한 56만 2천 명이란 상당히 눈부신 증가세를 보였던 데 반해서 빠르게 위축돼서 지금 이 추세면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한 20만 명대로 후퇴할 것 같다 했습니다. 이런 민간 고용 속도 둔화는 지금 우리가 끓는 점에서 내려온다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침체냐 둔화냐 얘기들이 많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침체 쪽에 대한 조금 더 걱정들이 많아진 모습인데 그래도 월가 쪽에서는 아직도 침체로 보기엔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JP 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CEO가 지난 1일 회동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닥친다. 그러면서도 이게 작은 꼬마 허리케인인지 아니면 슈퍼 허리케인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침체 우려는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사람은 다이먼 CEO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블룸버그 6일자 회견에서 둔화는 몰라도 침체까지 걱정해야 할 그런 진정한 이유는 없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미국 가계,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준도 당장 경기를 후퇴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JP모건 증권의 애널리스트들도 다우존스가 6일 인용한 보고서에서 역시 같게 봤습니다. 미국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다. 미국 소비가 여전히 뒷받침되고 코로나19 충격도 계속 진정 모드다. 그리고 또 중국 경제도 지금 조금씩 재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지만 연말 전에는 뭔가 좀 실마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 와중에 또 증시가 최근 몇 달의 손실을 회복하면서 연말을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할 수도 있을 그런 기대도 아직 떨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견해가 낙관적으로 완연히
무게추가 실려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인데요. 얀 해치우스가 작성을 주도한 보고서인데요. 폭스 비즈니스가 지난 6일자로 인용을 했습니다. 6일에. 근데 미국 경제가 올해 눈에 띄게 둔화되게 될 거다. 하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지만 침체는 피해갈 거다. 또 노동시장 둔화 조짐도 있다. 하지만 그 팬데믹 관련 경제 차질이 조금씩 완화되고 근원 인플레도 둔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공급망 차질이 진정되면서 그동안에 풀렸던 그 몇 조 달러의 재정 부양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연준이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세하고 구인난이 스스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시장 균형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도이체방크 전략가들도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경기 후퇴를 예상케 하는 확실한 신호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총액하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규모 그리고 시장 심리하고 자금 흐름을 볼 때 투자자들은 연준이 아직도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거란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00대 초반, 오늘 새벽에 S&P가 4,017.82를 기록했죠. 초반이지만 연말까지는 한 15% 정도 상승해서 한 4,750대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재밌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이 9월을 정책 기조 핵심 전환점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피벗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달하고 내달 FOMC는 뭐 거의 틀림없이 50bp씩 인상할 거다. 그런데 지금 있는 점도표는 그 연준 지도부가 9월 FOMC를 정책 대평가 시기로 간주하고 있는 걸 시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이 되면 뭐 선택지 짐작하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인상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25bp로 조금 인상폭을 완화하든가 아니면 계속 50bp 심지어는 뭐 그 이상으로 가지 않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널은 그러면서 연준 지도부도 지금 이걸 두고선 언급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다고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월간 지표가 둔화한다면 좀 더 느린 속도로 가는 게 타당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9월에는 잠깐 쉬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인트루이스 연방 은행 총재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를 연말까지 3.5% 수준까지 올리려면 절대 기한을 바꾸면 안 된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월러 이사 중립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인상도 지지할 거다. 뭐 이렇게 조금 엇갈리게 언급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인플레가 연내 2% 가까이 내려올 거라고 보는 연준 지도부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다만 일부는 내년까지는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FOMC 직전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올해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뭔가 시사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나발리의 어소시에이트의 그 나발리 회장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연준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상을 잠깐 멈추지 않겠느냐. 6월, 7월 그리고 9월에 이 사람은 각각 50bp를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이 되는데 그때는 바이든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조금 상황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그 저가 매수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근에 그 반등 시도가 베어랠리라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원유하고 주식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점차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관측도 했습니다. 코베이시 레터, 이 시장 전문 매체인데요. 창립자가 지난 7일 투자자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또 다른 약세장 속에 나오는 그 반등에 속지 마라. 지금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저점 매수 전략은 성급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오를 때 팔으라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시황이 매파적인 연준하고 불안정한 그 경제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윈윈은 절대 아니고 완전한 패배 시나리오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4090선 붕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오늘 새벽에 4017대니까 이게 붕괴가 됐죠.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지 앞서는 이 사람 얘기는 지난 6일자인데요. 손절매 레벨을 4160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RBC 캐피털 마켓 주식 전략가는 연말 S&P 전망치를 원래 4860으로 봤던 거를 4700 정도로 낮췄습니다. 월가에서 꽤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사토리 펀드 창립자인 댄 나일스 얘기인데요. 미국 경제가 결국 침체에 빠질 거다. 이 사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도 상당한 조정을 받을 거다고 했습니다. 근거를 이렇게 댔습니다. 유가가 이전 2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급등할 경우에 침체를 피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렇다. 그리고 이어서 주가도 크게 흔들 거라면서 밸류 측면에서 현재 S&P 지수 주가 수익률이 약 20배인데 과거 인플레가 5%를 넘었을 때는 평균 12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8%가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CPI 상승률이 3%만 넘어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5배가량이었다. 이걸 토대로 볼 때는 S&P 지수가 최대한 50%가량 추가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조금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관측이 지나치게 매파적이다. 그래서 연준이 성장 지탱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감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ECB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ECB는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급선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 전환이 주식 비중 확대의 촉매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의 콜라노빅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아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같은 걸 고려할 때 유가가 더 뛰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S&P 지수 연말 전망치는 종전에 4,900으로 봤던 걸 4,800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12개월 후에 침체를 기다리면서 현금 보유를 고집하지는 않을 거다. 조금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서비스 섹터 소비가 계속 버텨준다면은 투자자들이 점차 증시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얘기를 좀 해보죠.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밸런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최근에 고점을 찍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증세의 호재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웰스파고 8일자 보고서인데요.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G10 통화 대비 달러 강세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성장 둔화도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의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그러면서 달러의 그 안전자산 위상 때문에 달러 표시 자산에 계속 자금이 올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중요한 요소는 연준의 긴축 기조다. 지금까지 자기네가 볼 때는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다른 중앙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웰스파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신흥시장이 통화가 가장 민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남미 통화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HSBC도 미국 경기 둔화가 반드시 달러 약세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달러 가치하고 경기 하강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다면서 그 지난 50년의 그 미국 그 경기 선행 지수 CLI하고 달러 연계성을 보면은 급 하강할 때 달러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그 하강 속도가 완만했을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참고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도 침체가 아닌 둔화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주저앉지 않는다면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 와중에 그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 6일자 진단인데요. 최근 달러 가치가 고점을 찍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지수 이게 지난 그 6일자 기준이죠. 지난달 중순께 그 최근 고점 이게 이제 105가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한 2.4%가량 하락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침체 우려가 조금 좀 완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 견제도 다소 느슨해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베런스는 이런 상황이 증시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6.6%가량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S&P 지수가 14% 넘게 하락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달러 지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에는 S&P 지수가 오히려 2.4%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런스는 달러 약세가 증시에만 긍정적인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비달러 외화 매출이 많은 수출 기업 또한 그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올려지는데 달러 지수가 고점을 찍은 후에 주식이 한 3%가량 올랐고 캐터필러, 나이키도 같은 기간에 한 각각 9%, 6% 상승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 나오는 그 5월 CPI 여기 이제 이게 참 큰 변수인데요. 어쨌든지 오늘 새벽 뉴욕 쪽에서 들어오는 그 전문가들 얘기를 봐도 인플레 쉽게 보지 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스탠리 드러컨 밀러 이 사람 얘기인데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금 너무 많고 광범위한 자산 거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인플레가 자기가 볼 때는 5%를 상회하면은 절대로 침체 없이는 안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투자에서 좀 쉬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언젠가는 침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 거라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캐피탈, 그 아이논 CEO 얘기인데요. 이 사람도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허세를 부린다. 인플레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연준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실제 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지금 8%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중립금리가 뭐 2.5%, 3% 웃기는 얘기다. 7%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중립금리에 도달할 때까지 50bp 뭐 인상 경로에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걱으로 눈 덮인 진입로를 청소하는 턱없는 짓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더 지속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려면 물가가 더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기는 금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금이 최고랍니다. 참 계속 어두운 얘기만 전해드립니다. 어쨌든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그래도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